안녕하세요. MZ세대를 위한 친환경 제주여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시나몬 애플런파이 팀 팀장 김미성입니다. 먼저 기획 배경입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신조어로 등장했으나 최근에는 MZ세대를 나이가 아닌 특성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희 팀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이색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세대로 MZ세대를 정의했습니다. MZ세대는 스마트폰 기기 의존도가 높습니다. 20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30.4%를 기록했습니다.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설문 문항에 긍정의 답변을 한 20대 응답자는 약 45.6%로 이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대가 뽑은 주 여가 활동으로 스마트폰 이용이 1위에 올랐으나 이는 희망하는 여가 활동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참여 및 관람을 희망하는 여가 활동으로 응답한 비율은 16.6%였으나 이를 주 여가 활동으로 응답한 비율은 6.1%에 그쳤습니다. 정리하자면 MZ세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가 활동에 대한 갈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MZ세대에게 갓생살기는 꾸준히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 갓생살기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생산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저희 팀은 앞서 언급한 MZ세대의 두 가지 특성을 종합해 여행 탄소 발자국 계산기와 제주여행 코스를 기획했습니다. 우선 저희 팀에서 구현한 여행 탄소 발자국 계산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사용량과 통화량을 입력받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MZ세대를 위한 제주여행 코스는 MZ세대가 추구하는 갓생살기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 의존도를 줄이고 이색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코스로 기획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에서 구현한 여행 탄소 발자국 계산기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파이썬과 스트림릿을 이용해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구현했습니다. 먼저 숙박 부문입니다. 사용자는 이용할 숙소명, 해당 숙소의 총 객실수, 그 다음에 이용할 객실수를 입력합니다.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해당 숙소의 총 객실수를 입력받는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집원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숙박 부문 탄소 배출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원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 객실수로 나눈 뒤 이용할 객실수를 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내에 위치한 모든 숙박시설의 집원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값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숙박시설이 호텔인 경우와 호텔이 아닌 경우 객실 하나당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샘플 T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등분산성 가정을 기각한 채 투샘플 T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숙박시설에 상관없이 모든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객실 하나당 탄소 배출량의 평균값을 계산한 뒤 만약 이 정보가 없다면 이 평균값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수단 관련입니다. 이용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입력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연료 구분을 선택하고 또 주행거리를 입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연료 구분을 입력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렌터카는 연료 구분에 따라 크게 4개의 그룹, 가솔린,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노바 검정을 통해 연료 구분에 따라 킬로미터당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연료 구분마다 킬로미터당 킬로그램 CO2의 평균값을 따로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아노바 검정을 진행한 결과 기무가설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므로 4개의 그룹 중 적어도 하나의 그룹에서 킬로미터당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봄페루니 검정을 진행한 결과 우리의 데이터는 가솔린 그룹과 디젤 그룹의 킬로미터당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주장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렌터카를 연료 구분에 따라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을 묶어 하나의 그룹으로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각각의 그룹으로 해 그룹마다 킬로미터당 킬로그램 CO2의 평균값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시외 버스를 이용하는지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 대응되는 킬로미터당 킬로그램 CO2의 값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기기 사용 관련입니다. 사용자는 데이터 사용량과 통화량을 입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식당 및 카페 관련입니다. 사용자는 육류, 곡류, 생선류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파운드 단위 킬로그램 CO2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율을 반영해 원화 단위 지출 금액을 파운드 단위 지출 금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4개의 항목을 통해 계산한 탄소 배출량에 항공편 탑승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더해 최종 탄소 배출량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MZ세대를 위한 제주여행 코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해수욕장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를 여행 코스에 반드시 포함하고자 했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적당한 시기이면서 또 여행 성수기를 피해 9월로 여행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주 여행 중 만족스러운 활동에 대한 20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거나 또 이색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여행 지역을 좁혀나가고자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제주도 내 인기 관광명소 탑 100 데이터와 인기 맛집 탑 100 데이터를 지도에 시각화함으로써 분포적 특징을 파악한 것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명소는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명소가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수욕장의 존재가 여행객들이 여행 코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 9월 제주도 행정구역별 내국인 방문객 데이터와 2021년 제주도 해수욕장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과 2022년 해수욕장 협의회를 통해 도내 12개의 해수욕장을 정식으로 개장, 운영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에는 유명한 해변이 많지만 정확한 기준을 위해 해수욕장 데이터만 이용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해수욕장의 위치와 행정구역별 방문객 숫자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구역 내 색이 진할수록 해당 행정구역의 방문객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색이 진한 행정구역에 해수욕장이 위치한 것으로 보아 해수욕장의 존재 여부와 행정구역의 방문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투샘플 t-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해수욕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이 그렇지 않은 행정구역보다 방문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샘플 t-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투샘플 t-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기무가설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수욕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방문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해수욕장의 방문객 숫자와 행정구역의 방문객 숫자 사이에 트렌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진행했으나 두 변수 사이의 트렌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여행 코스를 기획하되 3박 4일 내 제주도 내 위치한 모든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 이 중 몇 개의 해수욕장만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 가까운 해수욕장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 가까운 해수욕장끼리 하나의 군집으로 묶고 해당 군집에 속한 해수욕장만 방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해수욕장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기 위해 해수욕장의 위도, 경도 데이터에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메소드인 K-민스 클러스터링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팀은 군집의 개수가 2개일 때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물론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결과도 비교해보니 K-민스 클러스터링의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K-민스 클러스터링을 통해 제주도 내 위치한 12개의 해수욕장을 2개의 군집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이호태우, 곽지, 협재, 금능, 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해수욕장이 하나의 군집으로 삼양, 함덕, 김영, 월정리, 신양섭지, 표선해수욕장이 또 다른 군집으로 묶였습니다. 두 군집의 방문객 숫자를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클러스터 1에 속한 해수욕장의 방문객이 더 많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클러스터 1에 속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여행 코스를 기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숙소 선정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이용해 해당 날짜에 방문할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숙소만 선별했습니다. 여행 첫째 날은 곽지 해수욕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도로명 주소에 애월로 또는 곽지가 포함된 숙소만 필터링했고 2021년 9월 검색량을 기준으로 상위 5개의 숙소를 정성평가한 뒤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행 둘째 날은 협재, 금능 해수욕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숙소 선정 방법은 첫날과 동일합니다. 여행 셋째 날은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마찬가지로 숙소 선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코스에 추가할 오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해당 날짜에 방문할 해수욕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이면서 SNS 문서수를 기준으로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상위 5개의 오름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새별 오름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안가에서 먼 편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삼방산, 금오름, 그리고 용머리 해안을 여행 코스에 추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내용을 종합해 구체적인 제주 여행 코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 일정입니다. 오전 11시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동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곽지 해수욕장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근거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곽지 해수욕장으로 이동해 무동력 액티비티인 서핑 체험을 즐깁니다. 저녁 식사 메뉴는 고등어회와 딱새우회입니다. 제주도에서 잡은 고등어와 딱새우라 재료 운송 과정에서 드는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후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둘째 날 일정입니다. 제주도에서 갓생 살기를 실천하기 위해 오전 시간을 잘 이용하고자 숙소 근처에 해수욕장이 있도록 숙소를 선정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은 오전 시간대에 해변을 산책하면서 전날과는 다른 각지 해수욕장의 색다른 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제주도 대표 메뉴인 보말 칼국수로 점심 식사를 해결합니다. 이동 동선상에 위치한 가게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도보로 디저트 카페로 이동합니다. 제주 해녀가 채취한 우뭇가사리로 만든 푸딩이라 재료 운송 과정에서 드는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색적인 디저트입니다. 오후 1시 금능해수욕장을 방문합니다. 오후 3시에는 협재해수욕장을 방문해 무동력 액티비티인 패들보드 체험을 즐깁니다. 저녁 식사 메뉴는 흑돼지입니다. 협재해수욕장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날 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의 갓생살기를 실천하기 위해 오전은 협재해수욕장에서 여행을 즐깁니다. 점심 식사 메뉴는 협재해수욕장에서 도보로 이동한 근거리 식당에서 해결합니다. 점심 식사 후 9월의 억새가 절경인 금오름을 방문합니다. 오후 3시에는 삼방산과 용머리 해안을 방문해 자연경관을 감상합니다. 용머리 해안에서 카페로 이동하면서 해양 쓰레기를 줍는 비치코인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비치코인 캠페인은 해양 쓰레기 한 마대를 커피 쿠폰 한 장으로 교환해주는 캠페인입니다. 이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날 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문 색달 해수욕장에서 오전 시간을 즐깁니다. 이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짐을 맡긴 뒤 점심 식사를 해결합니다. 오후 2시에는 이호태우 해수욕장을 방문해 조깅하면서 해양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플로깅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는 제주도에서 인기 있는 고기국수입니다. 이로써 제주도에서의 3박 4일 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콘테스트 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저희 팀에서 구현한 여행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이용해 MZ세대를 위한 친환경 제주 여행 코스에서 발생한 총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MZ세대를 위한 친환경 제주 여행에서 발생한 총 탄소 배출량은 426.01kg CO2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카드 대고객 홍보 방안입니다. 저희 팀은 MZ세대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이색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필름 카메라를 활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좋은 장소를 방문해 예쁜 사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을 위한 여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이 프로모션을 기획한 이유입니다. 제주여행을 마친 뒤 참가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친환경 제주여행 수기를 작성합니다. 이때 사진은 필름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사진만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2개의 해시태그,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친환경 제주여행 블로그 챌린지, 그리고 필름 카메라로 기록하는 친환경 제주여행을 포함하는 게시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상금을 제공하는 블로그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